식탁의 바구니에 담긴 천연 효모 사워도우 빵. 정말 그 안에서 발효균이 살아 숨쉬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마트카트에 무심코 담은 장바구니 속 생필품과 식재료 30가지의 가면을 벗겨냅니다. 게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가공 크래미부터 고와사비 함량이 1%도 안 되는 와사비, 독립기관 검사에서 진짜 꿀인지 의심받은 사양 벌꿀까지. 이 모든 것은 마케팅 꼼수와 법적 허점, 그리고 포장지 뒷면을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의 무의식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공포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례는 공개된 식품위생법 규정, 언론의 탐사보도,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에 기반하며 업계의 반론이 있는 부분도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포장지 전면만 보고 물건을 사지 않게 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생산 단가 절감입니다. 진짜 게살, 고와사비, 바닐라빈, 천연 발효를 거친 원재료는 비쌉니다. 식품업계는 이 비싼 원재료의 색과 모양, 향을 저렴한 대체물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프리미엄과 저가의 중간 어디쯤으로 책정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특정 유통업체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할인점부터 대형마트 노브랜드, 가성비를 자랑하는 자체 브랜드까지 가공식품의 이름 뒤에 숨겨진 구조적 속임수는 동일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내는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파헤칠 첫 번째 기만 메커니즘은 매장의 갓 구운 빵 향기입니다. 마트 입구에 퍼지는 고소한 빵 냄새는 강력한 구매 유도 장치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베이커리나 저가형 빵집에서 판매하는 오늘 구운 빵의 상당수는 매장에서 반죽부터 시작한 빵이 아닙니다. 해외 공장에서 반죽을 80% 이상 미리 구워 냉동한 뒤 매장에서는 오븐에 넣고 노릇하게 색만 내는 파베이크 공법을 사용합니다. 수공예 장인의 숨결이 담긴 듯한 냄새 뒤에는 냉동 컨테이너 선과 단가 낮추기용 첨가물이 존재합니다. 현행법상 최종 가열 조리를 매장에서 했다면 매장에서 구운 빵 표기가 가능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장지를 뒤집어 보면 제조원이 외주 가공 공장이거나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긴 냉동 반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만 사워도우인 가짜 천연 발효빵입니다. 진짜 사워도우는 밀가루, 물, 소금, 그리고 천연 효모종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국내 식품 유형 분류에서 천연 발효에 대한 규제는 느슨합니다. 발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반 제빵용 이스트를 대량 투입하고 인공 산미료나 유기산 첨가물을 넣어 10만만 흉내낸 뒤 사워도우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합니다. 천연 발효종 포함이라는 문구만 살짝 넣으면 이스트 폭탄빵도 건강빵으로 신분 상승을 합니다. 이스트 성분이 성분표 상단에 적혀 있다면 수공예 건강빵이 아니라 인공 신맛을 첨가한 일반 식빵 가격의 2배를 지불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릭 스타일이라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진짜 그릭 요거트는 원유를 발효시킨 후 유청을 짜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질감이 단단해지고 단백질 함량이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유청을 짜내는 작업은 원유 손실이 크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업계가 만든 꼼수가 바로 그릭 스타일입니다. 원유에 농축류 단백, 변성 전분, 젤라틴, 검류 같은 증점제를 들이부어 인공적으로 뻑뻑한 질감을 만듭니다. 원유를 짜내지 않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은 일반 요거트와 다를 바 없거나 유당만 가득합니다. 포장지 전면에 그릭이라는 글자만 보고 샀다면 성분표에서 젤라틴이나 팩틴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품표기법의 허점인 향과 맛의 차이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제품명에 특정 원재료명을 사용하려면 해당 성분이 실제 들어가야 하지만 바나나 맛이 아닌 바나나 향 합성 첨가물만 들어간 경우에는 원재료가 0.1%도 들어가지 않아도 제품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딸기 없는 딸기 우유, 굴 없는 굴소스, 와사비 없는 와사비 과자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소비자는 과일 그림과 녹색 패키지에 속아 진짜 원물이 들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화학공학이 만들어낸 착향료의 승리일 뿐입니다. 이제 마트 진열대에서 우리가 매일 속고 있는 30가지 나쁜 브랜드와 제품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마트와 편의점 진열대를 점령한 가짜 식품들의 실체. 첫 번째 타자는 대형마트 베이커리 코너의 갓 구운 통밀 식빵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베이커리 매장에서 노릇노릇한 갈색을 띠는 빵을 보면 시각적으로 건강해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통밀이 가득 들어간 다이어트용 건강빵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합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통밀가루가 단 1%만 들어가도 제품명에 통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마트 PB 통밀식빵 성분표를 확인해보면 정제된 백밀가루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건강한 갈색을 내기 위해 인공 카라멘 색소나 볶은 메가분말을 첨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일부 제품의 섬유질 함량은 일반 흰식빵과 겨우 0.5g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100g당 3,5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상 일반 백밀가루빵에 색소를 칠한 값입니다. 김지연 영양학 전문가는 시중의 수많은 통밀빵은 통밀의 영양을 담은 게 아니라 태닝크림을 바른 흰 밀가루빵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뒤쪽 원재료명에서 통밀가루의 진짜 함량 퍼센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뒤로 갈수록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한성기업이나 사조대림 같은 대기업의 크래미 및 게살맛 맛살 제품들입니다. 포장지 전면에는 싱싱한 대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진짜 게살을 씹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제품 뒤쪽 원재료 함량을 보면 실소가 나옵니다. 제품의 70% 이상은 수입산 냉동 연육, 즉 명태나 시리가리 연육을 으깨어 만든 생선 반죽입니다. 진짜 게살은 풍미를 내기 위한 0.5% 내외의 극미량 액기스로 들어갈 뿐이며 나머지는 전분, 대두단백, 인공계양 합성 첨가물, 코치닐 색소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 전문가는 소비자가 먹는 것은 게살이 아니라 게향을 입히고 붉게 물들인 고단백 생선 어묵밥 반죽이라고 지적합니다. 게살의 식감을 흉내낸 기술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게살 가격을 주고 생선 반죽을 사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포장지의 바다 그림은 마케팅일 뿐 여러분이 씹고 있는 것은 꽃게향을 입힌 화학적 조작입니다. 세 번째는 일식집이나 편의점 초밥 도시락에 들어있는 오뚜기나 삼진식품 등의 튜브형 생와사비입니다. 초밥 위에 얹어 먹을 때 코끝을 찔러오는 매운맛 때문에 당연히 와사비 줄기를 갈아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와사비인 고와사비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 킬로그램당 수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재료입니다. 시중에서 2,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파는 저가형 와사비 튜브의 원재료명을 보면 1위는 밭에서 자라는 서양고추냉이, 즉 서양와사비입니다. 여기에 매운맛을 올리기 위한 겨자 파우더와 초록색을 내는 타르트라진 인공색소를 섞어 만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와사비와 서양와사비의 명칭 구분을 엄격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녹색 튜브라는 이유만으로 고급 와사비를 먹는다고 착각합니다. 맛을 내는 메커니즘은 완벽하지만 원가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농학 전문가는 소비자가 느끼는 알싸함은 고가의 자생와사비가 아니라 밭에서 캐낸 저렴한 서양고추냉이의 자극이라고 단언합니다. 성분표 최상단에 서양고추냉이라고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원 F&B, 웅진식품 등에서 나오는 과일 주스와 과일 음료의 기만 구조입니다. 진열대에는 오렌지와 포도 사진이 크게 붙어 있고 100% 과즙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여기서 100% 농축액 재구성이라는 작은 글씨를 읽지 못하면 속게 됩니다. 과일을 그대로 짠 착즙 주스가 아니라 해외에서 원과를 가열해 수분을 증발시킨 뒤 찐득한 농축액 상태로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물을 부어 양을 100% 비율로 맞춘 제품입니다. 이 가열 및 농축 과정에서 과일 본연의 향과 비타민C는 대부분 파괴됩니다. 손실된 향을 복원하기 위해 가공 향료와 과당을 투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즙 음료로 분류되는 제품들입니다. 과즙 함량이 10% 미만이며 나머지는 정제수, 액상과당, 산도 조절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영양암 연구소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저가형 주스 드링크의 당류 함량은 탄산음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사주는 과일 주스가 실상은 설탕물에 과일 향을 살짝 더한 가짜 주스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형마트나 올리브영 등에서 라이트 올리브유라는 이름으로 파는 제품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라이트라는 단어를 보고 열량이 낮거나 지방 함량이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합니다. 그러나 모든 올리브유의 열량은 1g당 9kcal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라이트가 의미하는 것은 다이어트나 칼로리가 아니라 오일의 색상과 향이 가볍다는 기술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정제 과정을 극도로 거쳐 올리브 특유의 풍미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거의 다 제거해버린 하급 정제 올리브유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처음 착착 짜낸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영양소를 기대하고 샀다면 돈을 낭비한 셈입니다. 식품공학 교수는 라이트 올리브유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정제를 거쳐 풍미를 지워버린 등급 낮은 오일의 포장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양소는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어 더 비싸게 팔립니다. 여섯 번째는 수입산 및 국내산 저가형 사양벌꿀의 진실입니다. 명절 선물 세트나 마트 꿀 코너에 가보면 자연의 순수함을 강조한 꿀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라벨 하단을 유심히 살펴보면 조그맣게 사양벌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양벌꿀이란 벌에게 꿀꿀을 채집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설탕물을 벌통에 주입하여 벌이 설탕을 먹고 뱉어내게 만든 인공꿀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천연 꿀꿀에 풍부한 미네랄, 비타민, 파이토케미컬은 존재하지 않으며 액상 설탕물에 불과합니다. 한국양봉협회와 독립사설시험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일부 꿀 제품에서는 설탕 시럽을 그대로 섞은 모조꿀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탄소 동이온 소비 분석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저가 사양벌꿀은 꿀벌이라는 노동력만 빌렸을 뿐 원재료는 주방에 있는 백설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천연 벌꿀의 깊은 풍미를 원했던 소비자들은 설탕물을 고가에 구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곱 번째는 청정원,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서 출시되는 가공버터 및 버터 스프레드 제품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도 부드럽게 잘 발라진다는 점을 내세워 스프레더블 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진짜 버터는 유지가공품 법적 기준에 따라 우유에서 추출한 유지방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공버터 제품들의 성분표를 보면 유지방 함량은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저렴한 팜유나 식물성 유지, 정제수, 마가린에 들어가는 인공유화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을 섞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굳지 않고 부드럽게 발리는 것일 뿐 원가 절감형 믹스 제품입니다. 100g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순수 천연버터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제과제빵 전문가는 가공버터는 버터의 이름을 빌린 고급 마가린에 불과하며 풍미와 베이킹 성능은 진짜 버터를 따라올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원재료명에 유지방 99%라고 적혀있는 천연버터만이 진짜 버터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트 축산물 코너의 훈제 베이컨과 훈제 오리 제조 방식입니다. 나무향이 솔솔 나는 훈제 베이컨 포장지에는 장작불 그림과 전통 훈연 방식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진짜 전통 훈제는 참나무칩을 태워나오는 연기로 고기를 오랜 시간 천천히 익혀 풍미를 입히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가형 베이컨의 90% 이상은 스모크하우스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 액상 스모크 향료라는 화학 합성 첨가물 액체에 고기를 목욕시키거나 주사기로 스모크 향액과 가공 소금물을 직접 주입합니다. 그런 다음 오븐에서 빠르게 열 처리하여 겉면만 그을린 색을 냅니다. 고기 중량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과 인산염, 물이 대량 투입됩니다. 팬에 구울 때 흰색 거품물이 흘러나오고 고기가 줄어드는 이유가 주입된 소금물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고기 무게가 아니라 주입된 물과 인공 향료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코스트코나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파는 냉동 바삭한 치킨 너겟과 냉동 돈가스의 고기 함량입니다. 아이들 반찬으로 인기가 높은 이 제품들은 바삭한 튀김옷 속에 부드러운 살코기가 들어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제품 뒷면의 축산물 가공품 함량을 보면 실제 고기 함량은 50% 내외에 불과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나머지 50%는 밀가루 튀김이못, 옥수수 전분, 맛을 내기 위한 대두 단백, 그리고 고기 분쇄 과정에서 들어가는 닭껍질과 지방 덩어리입니다. 더욱이 일부 제품은 고기를 곱게 갈아 분홍색 분쇄육 반죽을 만든 뒤 틀에 넣어 모양을 찍어냅니다. 영양학 분석에 따르면 단백질 함량보다 탄수화물과 지방, 나트륨 함량이 훨씬 높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살코기 튀김이 아니라 기름에 튀긴 조미 밀가루와 닭지방 반죽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열 번째는 편의점과 마트 간편식 코너를 점령한 셰프의 요리, 프리미엄 레디밀 밀키트 제품들입니다. 유명 셰프의 얼굴이나 서명이 프린트되어 있고 셰프 특별 레시피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의 제조 시설을 확인해보면 시외곽 대형 가공 공장에서 자동화 라인으로 찍어내는 공장제 가공식품입니다.
포장지에 그려진 유명 셰프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름과 얼굴만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아갈 뿐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명을 보면 대량 생산을 위해 장기 보존용 보존료, MSG, 향미 증진제, 정제당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레스토랑 요리의 깊은 맛이 아니라 조미료의 자극적인 맛으로 미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1인분에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받는 프리미엄 간편식의 실제 원가는 2,000원 안팎입니다. 우리는 셰프의 장인 정신이 아니라 초상권료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어린이용 음료와 건강 음료에 붙어있는 무첨가 마케팅 전략입니다. 포장지 전면에 큰 글씨로 합성 보존료 무첨가, 설탕 무첨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제품을 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법정 말장난입니다. 설탕 무첨가라고 적힌 음료 성분표를 보면 설탕 대신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비만을 유발하는 액상과당, 농축과즙, 결정과당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설탕이라는 특정 성분만 넣지 않았을 뿐 체내에 들어갔을 때 불리한 작용을 하는 가공당류는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존료 무첨가 광고 제품은 보존료 대신 산도 조절제나 산화방지제 같은 다른 화학 첨가물을 넣어 유통기한을 늘립니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나쁜 성분을 다른 나쁜 성분으로 대체한 뒤 생색을 내는 수법입니다. 무라는 글자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로 들어간 성분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12번째는 최악의 가짜 식품인 초콜릿 코너의 가공 초콜릿과 초코맛 과자들입니다.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에 소비되는 저가형 초콜릿과 초코 코팅 과자들의 원재료명을 보면 진짜 초콜릿의 핵심인 카카오 버터가 전혀 들어있지 않거나 1% 미만입니다. 대신 팜유나 대두유를 가공한 식물성 유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버터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고급 지방이지만 단가가 비쌉니다. 식품업체들은 비싼 카카오 버터를 빼내어 고가에 따로 팔아치우고 과자에는 단가가 싸고 왁스 같은 식감을 주는 식물성 유지를 섞어 만듭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카카오 함량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식물성 유지를 사용한 제품은 준초콜릿 또는 가공 초콜릿으로 분류됩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지 않고 겉돌며 촛농처럼 씹히는 이유가 가짜 기름 때문입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초콜릿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기름 덩어리를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여기까지 답답함을 참고 본 보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가짜 식품과 마케팅 꼼수의 분통을 터뜨리셨다면 이제 진짜 정직한 원재료와 원칙으로 승부하는 착한 브랜드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마트 진열대를 잘 찾아보면 식품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진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1회 섭취량당 영양가와 몸에 주는 이점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한국 소비자가 국내 마트와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대안 제품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추천은 메일유업의 상하 목장 유기농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이 제품은 앞서 파헤친 변성 전분과 젤라틴으로 질감을 만든 가짜 그릭 스타일 요거트와 다릅니다. 화학 첨가물이나 인공 증정제를 넣지 않고 유기농 원유 99.99%와 유산균만으로 만들어냅니다. 우유 본연의 고소함과 수용성 유청이 분리되는 진짜 요거트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안에 넣었을 때 인공적인 뻑뻑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목넘김을 느낄 수 있습니다. 400g 한 통에 약 4,000원대로 저가형 가공 요거트보다 몇백 원 비싸지만 첨가물 없이 순수한 유산균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유산균 전문가들도 아이들과 장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첫 손가락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원재료명을 보면 국산 통밀가루, 물, 천연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은 풍미의 천연 산미가 인공 산미료 없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며 발효 과정에서 글루텐이 분해되어 빵을 먹은 뒤 속 더부룩함이 없습니다. 한 덩어리에 6,000원에서 8,000원 선으로 공장제 식빵보다 가격대가 높지만 100% 국산 통밀과 발효 시간에 투자하는 정직한 먹거리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진짜 건강한 식사빵을 찾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남해안 붉은 대게살을 듬뿍 넣은 한성기업의 프리미엄 크래미 고급형 또는 동원 리얼 랍스터 슬래시 게살 라인업입니다.
저가형 맛살이 연육 반죽에 게향 스프레이만 살짝 뿌린 것과 달리 이 제품들은 실제로 동해안에서 포획한 국산 붉은 대게살 함량을 6%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원재료명을 뒤집어 보면 화학 인공 색소 대신 파프리카 추출 색소를 사용하고 보존제와 소르비톨 투입을 최소화했습니다. 결대로 잘게 찢어지는 자연스러운 식감과 함께 입안에서 퍼지는 진짜 게살의 단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맛살보다 1,000원 정도 비싼 3,000원 후반대 가격이지만 합성 향료 덩어리가 아닌 진짜 수상 가공품을 먹이고 싶다면 선택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주식회사 옴트리의 생와사비 703 제품입니다. 서양 고추 냉이로 눈속이만 저가 와사비 튜브에 속으셨다면 이 제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옴트리 생와사비는 서양 고추 냉이가 아닌 진짜 고급 고와사비 함량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큐브를 짜보면 인공 녹색 색소가 아닌 와사비 줄기와 뿌리가 자연스럽게 씹히는 알갱이 입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화학적 매운맛이 아니라 깔끔하게 떨어지는 알싸함과 와사비 특유의 단맛이 일품입니다. 대형마트 수상코너 및 인터넷에서 100g당 4,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초밥, 회, 삼겹살과 함께 고품격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와사비 식물의 맛을 알고 싶다면 드셔보셔야 할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리브유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데체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는 국내 브랜드의 첫 번째 착즙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름을 라이트로 포장한 하급 정제 오일과 달리 화학적 정제나 열가공을 거치지 않고 신선한 올리브 열매를 수확한 지 수시간 내에 산도 0.8% 이하로 차갑게 짓눌러 짠 순수 과즙 오일입니다. 병을 열면 싱그러운 풀향과 함께 올리브 풍미가 진하게 퍼지며 목넘김 시 끝맛에서 매콤한 폴리페놀 성분이 혀끝을 자극합니다. 500ml 한 병에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심혈관 건강을 위한 영양 가치를 생각하면 최고의 투자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생으로 음용할 때 올리브 본연의 영양소를 100%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하농원이나 동원 데일리 유업에서 나오는 100% 순수 천연 버터 제품입니다. 식물성 기름과 물을 섞어 만든 가공 버터나 마가린과 달리 우유에서 얻은 순수 유지방이 99% 이상 들어간 정직한 프리미엄 버터입니다. 원재료명에는 유지방 99.9%만 적혀 있습니다. 인공 유화제나 합성 향료, 가공 유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 팬에 녹였을 때 고소하고 진한 우유 풍미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200g 기준 6,000원대로 가공 버터보다 약간 비싸지만 트랜스 지방 걱정 없이 진짜 우유의 영양과 풍미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제과제 빵은 물론 요리의 격을 바꾸고 싶다면 가공 버터라는 이름 뒤에 숨은 가짜 기름을 치우고 진짜 천연 버터를 집어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카카오 버터 100%로 만든 린트 엑설런스 다크 초콜릿 및 국내 브랜드의 카카오 70% 이상 다크 초콜릿입니다. 식물성 유지를 부어 만든 가공 초콜릿과 달리 저렴한 팜유를 단 1g도 섞지 않고 오직 고가의 카카오 버터와 카카오 질량만으로 정직하게 만들어냅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체온에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카카오 특유의 깊은 쌉싸름함과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바노를 선사합니다. 한 곽에 4,000원에서 5,000원대로 저가 가공 초콜릿의 2배 가격이지만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나 화학기름 대신 진짜 초콜릿의 건강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대로 된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동네 이마트, 홈플러스, CU, 올리브영에 가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라벨 읽기 5가지 핵심 규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제품명에 맛이나 향이 붙어 있다면 원재료가 아닌 화학 합성 첨가물이 핵심이라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전면의 화려한 이미지나 프리미엄, 셰프 같은 수식어는 전부 무시하고 무조건 뒷면 원재료명 상단 한 번에서 3번에 적힌 진짜 재료를 확인하세요. 셋째, 버터나 올리브유, 초콜릿을 살 때는 식물성 유지, 가공 유지, 팜유라는 글자가 섞여 있는지 살펴보고 가짜 기름 제품을 골라내세요. 넷째, 과일 주스나 음료를 집을 때는 농축액이나 드링크 대신 착즙 혹은 NFC 표기가 있는지 체크해야 진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첨가라는 마케팅 문구에 안심하지 말고 대신 어떤 대체 가공당류나 산도 조절제가 들어갔는지 성분표 전체를 훑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30가지 식품의 진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식품업계는 법적 허점과 화려한 포장 디자인, 그리고 바쁜 소비자들이 라벨 뒤편을 읽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습니다. 마케팅의 무기력한 희생자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구매 전 단 5초 동안 포장지 뒤편원을 뒤집어보는 작은 습관입니다.
브랜드의 로고 대신 정직한 숫자와 원재료 성분을 읽는 똑똑한 소비자가 늘어날 때 기업들도 진짜 정직한 원재료로 식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바꾸고 식탁이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통밀 식빵이나 라이트 올리브유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믿고 매일 구매하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영상 링크를 공유하셔서 소중한 사람들의 주머니와 건강을 가짜 식품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룬 제품 중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나 찬장에 들어있는 제품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숨겨진 또 다른 놀라운 유통의 진실을 투명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직한 라벨을 읽는 당신이 진짜 스마트한 소비자입니다.